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소니의 알파7 마크 3입니다. 올해 4월에 샀는데 이제야 7개월 만에 게으른 에디터 H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는요, 올해의 카메라상 이런 거 줘야 돼요. 올해의 가성비, 올해의 힘길. 최근에는 누가 카메라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알파7 마크 3를 추천했어요. 실제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제품이죠. 저는 거의 출시하자마자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물량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았거든요. 출고가가 249만 원이었고요. 현재 최저가 제가 검색해보니까 23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 이상 더 비싼 상위 모델을 넘볼 만큼 스펙이 좋았던 거죠. 근데 제가 또 손빨아서 아는데 소니가 원래 이렇게 착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제품의 금 나누기가 정말 칼 같은 회사예요. 보급형 모델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귀신같이 뭔가 하나씩 이렇게 빼놔. 제가 알파 6500 처음에 썼었는데 그거는 이어폰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없었어. 왜 이렇게 금 나누기를 하냐? 그래야 고객들이 돈을 더 내고 상위 모델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알파7 마크 3는 정말 소니답지 않았어요. 내가 딱 나오자마자 생각을 했어. 이 가격에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지? 소니가 왜 이러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야겠다. 오늘 리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관심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사면 굉장히 손해야. 물론 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 가격이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파7 마크 3, 이름처럼 알파7 시리즈의 세 번째 모델입니다.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알파7 시리즈의 기본형 표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은 특징이 없는 무난한 중간쯤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것보다 좀 더 비싼 라인으로 고해상도 모델인 알파7R 그리고 고감도 모델인 알파7S가 있죠. 보통 영상용으로는 고감도 저노이즈 모델인 알파7S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알파7 마크 3 역시 굉장히 고감도 상황에서 노이즈 억제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주로 영상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도 좋지만 영상을 찍을 때 어지간해서는 노이즈가 들끓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ISO 12800 정도까지는 전혀 망설임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올려서 사용하고요. iOS 12800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죠? iOS 25600으로 놔도 나쁘지 않습니다. iOS 51200. 저는 이렇게까지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노이즈 억제력 면에서는 인상적이죠? 한밤중에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거나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촬영하면서도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화질 저하나 노이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활용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번엔 사진 얘기를 해볼까요? 2420만 화소, 이 정도면 사실 사진 찍기 충분한 화소수죠. 물론 디에디트는 4240만 화소의 알파7 R3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들 고화소뽕에 단단히 취해 있습니다. 사진은 대부분 R3로 촬영하고 있어요. 화질이나 크롭할 때, 후보정 과정에서 고화소가 주는 메리트가 있는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좋아요. 하지만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 알파7 마크 3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자, 사진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잘 나왔죠? 그리고 2400만 화소로 찍은 사진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어느 정도 크롭하고 확대해봐도 절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얘만 해도 충분히 인쇄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억제력이 더 좋다는 면에서 오히려 고화소보다 더 편할 수도 있죠. 파일 용량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니까 관리하기 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용으로도 영상용으로도 모두 빠지는 데가 없는 준수한 제품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알파7 R3나 알파7S2의 영역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제가 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00만 원 정도 싸게 나온 이 가격. 만약에 알파7 마크 3가 빨리 나왔으면 저 R3 안 사고 이거 2대 샀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 얼굴이 벌써 울그락불그락. 자, 이제 이 제품의 최고 장점을 말할 시간입니다. AF가 정말 빠른 제품입니다.
처음에 이게 나오자마자 아 팀킬반이다 이러고 난리가 났던 이유가 바로 AF 때문이에요. 소니의 최상위 모델, 제일 비싼 애인 알파 9 아시나요? 그 제품이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지만 출시 당시에 무려 500만 원대였거든요. 완전 프로페셔널 카메라인데요. 그거보다 절반, 249만 원에 출시된 이 알파 7 마크 3에 A9과 동일한 AF 성능을 적용한 거죠. 그럼 알파 9 한 사람들은 빡이 쳐 앉죠. 빡이 치겠죠. 나는 왜 이걸 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또 얘도 AF 범위가 이미지 영역의 93%를 커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역, 화면 어디든 구석까지, 모서리, 구텐까지 쉽게 AF를 잡아냅니다. 잘 잡죠? 쓰면서 포커스 잡는 속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니의 강점이 눈알 인식, IAF. 정말 정교하고 빠르죠? 보세요. 빨라. 지금 이렇게 보셔도 다가오는 피사체에도 잘 잡죠? 확실히 피사체에 초점 맞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해서 손가락 끝을 드래그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포커스를 잡으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터치 드래그가 R3에서 쓸 때는 조금 느렸는데 마크 3에서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소니가 터치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인색한 거. AF의 모든 조작은 터치가 안 되고요. 물리키나 다이얼로 조작해야 합니다. 터치는 오직 초점 잡을 때만. 정말 왜 그러는 건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4K 영상의 화질은 아마 같은 가격대의 바디 중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4K가 1.2배 크롭이 되긴 한데 제가 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4K 24프레임으로 촬영하면 원래 화각대로 화각 손실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알파 9에도 빠진 S로그를 넣어줬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사실 저는 소니 색감을 막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그 인물 색감 같은 게 좀 제 스타일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대신 굉장히 다양한 픽처 프로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후보장 단계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만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S로그로 촬영한 원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본 분위기는 이렇거든요. 이거를 보정하면 이런 스타일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분위기로 보정해보면 이렇게 좀 더 영화 같은 색감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완벽한 카메라냐? 그거는 아닙니다. 소니가 굉장히 이 인심을 후하게 썼지만 아주 깨알 같은 포인트에서 상위 모델과 차별을 해놨어요. 일단 제가 올해 4월에 이거 사고 언박싱하면서 정말 당황했었던 건데 구성품에 충전 어댑터가 없어. R3 샀을 땐 있었거든? 근데 케이블만 있는 거야. 나는 뭐가 빠진 줄 알고 진짜 언박싱할 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100만 원 더 싸다 그래도 249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는데 어떻게 충전 어댑터를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R3에 들어있었던 어댑터를 나눠 쓰고 있어요. 배터리 4개를 다 하나로 충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R3랑은 다르게 마크3는 이 위에 있는 이 모드 다이얼에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차별 요소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크3는 LCD가 너무 구려요. 동영상 화질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LCD 화질에서는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뷰파인더로 봐도 구리고 LCD를 그대로 믿고 촬영하면 정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이 LCD에서 약간 밝게 보이는데 하고 촬영했다가 노출이 오버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촬영했던 걸 통으로 몇 번 버리고 재촬영을 해보고 나서야 몸으로 깨우치고 알았습니다. 이 LCD를 의심하자. 아까 언급했던 반쪽짜리 터치 인터페이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지금 말한 것들을 제외한다면 마크3에는 거품을 물 만한 크리티컬한 단점은 없습니다. 새로 바뀐 이 대용량 배터리도 마크3에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도 훌륭해졌고요. SD 슬롯도 2개나 되어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분명 곳곳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대부분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크리티컬한 함정이 없다. 이거야말로 알파7 마크3의 진정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바디에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GM 렌즈를 2개나 구입해버렸습니다. 소니가 렌즈분이 좀 비싸요. 그치, 혜민아? 표정이 안 좋아. 우울해졌어. 올해도 소니의 돈을 얼마나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진짜 이 제품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디에디트는 이 카메라로, 이 새로 산 렌즈로 열심히 영상을 예쁘게 찍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개월이나 뒤늦은
알파7 마크3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혹시 이 카메라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드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DT가 언젠가 더더더 좋은 카메라를 사는 그날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